(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고종과 민씨 집안의 잘못된 정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중 동학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된 조병갑이란 사람은 당시 전라도 고구의 군수였는데 가혹한 세금으로도 모자라 자기 아버지 비석을 만든다고 백성들에게 돈을 뜯고 동네 저수지 물을 돈을 내고 이용하게 하는 등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굶어 죽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처럼 온갖 악행을 저질러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관할을 습격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 고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고종은 백성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백성들을 진압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나라에 농민들을 진압할 만한 군사력이 없자 청나라에게 자신들의 백성을 무찔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반대하였으나 고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다음은 당시 최고 원로였던 김병시와 고종의 대화입니다. 이들은 모두 본래 양민들이었고 우리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괴로움을 해결해달라 모인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반역자로 몰아 우리 군사를 보내는 것도 좋지 못한 일인데 어찌 청나라에게 후원을 요청하십니까? 후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고종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참으로 그렇구려. 분통이 터진 원로 대신 김병시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대로 된 군대조차 없는 껍데기만 남은 나라. 백성이 근본이라 떠드는 성리학의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을 그것도 외국 군대로 없애버리겠다는 저 발상. 결국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왔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오면 일본군도 들어오겠다는 조약에 의해 기다렸다는 듯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고종은 스스로 두 외국 군대가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었고 두 나라는 조선 땅에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말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무수히 많은 조선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올 수 없게 되자 고종은 또다시 외국인 일본군에게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부탁합니다. 최신식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조선연합군, 죽창과 농기구를 들고 싸우던 조선의 농민들. 참으로 괴상한 이 조합이 우금치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고 그것은 전투라기보단 일본군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죠. 그렇게 자신들의 백성을 모질게 진압한 고종은 일본 군들에겐 전원 포상을 내립니다. 거짓말 아니냐고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믿어지지가 않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자국의 백성을 학살한 외국 군대에게 포상을 내린 임금. 고종. 그는 어느 나라 왕인가요?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까지가 모순인지 혼란스러운 이 장면. 자, 더 이상 고종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또 분통이 터지는 건 동학농민운동 때 잡힌 탐관오리들도 대부분 고종에 의해 석방되어 다시 나라의 요직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조병갑은 판사로 재임용되어 동학의 이대교주 최시영을 사형시키죠. 단지 인간답게 살고자 울부짖었던 백성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을 짓밟아 버리는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을 계몽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리 고종은
개혁 따윈 안중에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종 옆에서 고종을 보좌하는 인물들이 민씨 집안, 역대급 악의 축, 노론 세력, 뼛속까지 성리학으로 물든 세도 정치 중심. 개혁이 가능할까요? 고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고종이 조선의 개화를 위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같은 당시의 젊은 개화파를 등용했다는 사실을 들어 고종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이들마저도 계속하여 복회 정권을 유지하려는 고종에게 실망해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3일 만에 정변은 실패하였고 고종은 자신이 등용한 이 개화파들을 반란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으로 쫓아내거나 죽입니다. 그 후 개방과 개혁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이 다시 민씨 집안 사람들이지요. 마음만 먹었다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10년을 낭비한 조선. 조선이 개혁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고종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었으니까요. 고종에게 개혁이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조선이란 나라에 한 줌의 권력도 놓기 싫었던 고종은 자의반 타의반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개혁을 외치는데요. 그 대한제국의 개혁이란 나라의 미래와 근대화를 위한 노력도 일부 있었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지하게 했어야 할 일들이었고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단 자신 개인의 필요에 의해 신신군무를 들여오는 듯 결국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대를 역주행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20세기를 코앞에 둔 1899년의 말이에요. 이러한 고종의 개혁은 세계적인 비웃음을 샀고 미국인 할례는 황제가 된 고종을 보고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황제는 이 나라의 끔찍한 해충이며 저주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직전 상황을 볼까요? 우리는 흔히 을사오적이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알고 있지만 숨겨진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고종은 을사늑약 1년 전에 30만 엔을 받고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그 일과 관계된 일본인들에게 국가훈장을 내렸으며 을사늑약 6일 전엔 2만 엔을 일본에게 받았고 나라를 넘기면 매년 150만 엔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을사오적들도 많은 돈과 자기를 받고 떵떵거리며 살았지요. 고종이 끝까지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도 있으나 일본의 강요였든 자발적인 선택이었든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뇌물 공세에 헐값으로 넘어갔으며 이 과정을 지켜본 독립운동가 이상설은 고종에게 신문기고를 통해 차라리 나가 죽으시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을사늑약 5년 후인 1910년 8월 22일 결국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만국의 왕 고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사라진 후 고종과 고종 가족들, 즉 조선의 왕가는 일본의 왕족이 되었고 고종은 도쿠즈노미야 이태왕이라는 이름을 일본 천황에게 하사받은 후 약속받았던 150만 엔을 매년 따박따박 받으며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여생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고종의 5째 아들 이강만이 일본 왕족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땅에서 평범하게 살다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종 일가에게 준 150만 엔을 일본에서 나는 돈이 아닌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거둔 세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요. 만국의 원인을 제공한 왕이 나라가 망해 없어지고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착취하게 하는 이 잔악함. 마지막까지 조선 백성의 고열로 자신과 자신 가족의 살을 찌운 고종은 191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종은 죽기 직전 무슨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을까요? 그에게 국가와 백성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실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 것은 고종 단 한 명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종의 실패는 더 크게 보면 조선의 실패였습니다. 1392년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조선은 초기 태종과 세종을 거치면서 찬란한 문화와 과학기술을 꽃피웠지만 어느 순간 자주성을 잃어버린 채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란 사대주의와 성리학 원리주의에 빠져 자신들 스스로를 소중하라 칭하며 세계를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세계의 흐름에 뒤처진 조선은 고종이 아닌 다른 왕이었더라도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될 운명은 피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시기에 왕위에 오른 고종은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거저 차버렸고 왕이라는 자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일신의 안위만을 탐했던 고종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왜 학교에서는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지? 왜 이런 망국의 역사를 숨기려 하는지? 부끄러운 역사라서? 아니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한 수 아래로 갔던 일본에게 당한 걸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우리는 실패의 역사일수록 사실 그대로를 직시하고 분석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총알 한 방 쏴보지 못한 채 서명 몇 번으로 허무하게 나라를 넘겨버린 조선.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착한 조선을 나쁜 일본이 괴롭힌 역사일까요? 외국의 침략이 없었다면 조선은 부국강병을 이루었을까요? 일본과 을사오적만 신나게 욕하고 끝나면 다인가요? 정말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 망국의 역사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은 망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진정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고종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역사의 시계바늘은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가고 있다는 걸.